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이란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녀는 발달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25살 여자아이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 아이가 이제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제 아이가 언어가 안 되고 손짓 발짓 하면서 본인이 아프다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하는데 아이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저도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열 나는 거 빼놓고는 뭐 열이 난다 이거 빼놓고는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입고 자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저희 아이하고 나만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머리 계속 반복을 했어요. 목, 배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계속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아이한테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해서 머리가 아파 아니면 목이 아파 배가 아파 이게 어느 순간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여기가 배인지 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수월했었죠.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모니까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많이 경험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카페에 가서 단지 메뉴 하나를 선택해서 주문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걸 먹어보고 접해봐야지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영화관도 다녀보고 이제 카페도 가보고 뭐 처음에는 시도하기가 장애 데리고 가서 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은 저희 아이가 이거는 얘기하기가 참 그러는데 아이들이 같이 집단 생활 하잖아요. 집단 생활 하다 보면서 배워온 게 욕을 배워왔어요. 욕을 배워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가 욕을 배워왔는데 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조차도 아이가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던 거를 어쨌든 듣고 입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 기뻤어요. 남들은 일반 비장애 분들은 안 된다고 허용하겠지만 저희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소통을 위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집안에 있으면 보는 게 집안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데 이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친구랑 또래 활동을 한다거나 어쨌든 계속 접해보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은 저희 농구장에도 갔다 왔었거든요. 농구는 우리 아이가 떠들어도 피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농구장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아이가 기억하는 게 TV에서 농구를 막 하는데 막 저한테 왔더라고. 와갖고 갔다 왔다고. 이제 그거는 제 얘기인 거고 아이는 그거 보고 계속 가리키는데 저는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갔다 온 걸 기억을 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정말 많이 다녀보고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안에서 실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저희 아이가 글씨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오늘 고를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거 했던 부분들 있죠. 나가서 활동했거나 뭐 자전거를 탔다거나 이런 거. 자전거도 혼자 못하고 옆에서 잡아줘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아하는 것은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 사례를 많이 모아 놓으면은 실은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례는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이래해서 소통이 안 되는데 혹시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참고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영등포구에는 가족지원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잖아요.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엄마들이 그래도 편하게 장애를 키우면서 문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너무너무 아이하고 아내만 갇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해서 안에서 이제 동영상 보고 만들기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만드는 과정이 뭐 전문가처럼 뭐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불도 켜고 했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센터장님도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셔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저희 아이는 이제 4살 됐어요. 만으로 24살 자폐성 1급인 발달장애인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윤호한테 올인하는 엄마입니다. 예, 일단 인지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할 때 인지가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본인이 발화해서 스스로 말하는 단어가 몇 개가 안 돼요. 보통 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 이제 동사 위주의 뭐 신어라, 입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사 위주를 많이 알아들어요. 본인이 샤워하겠다, 물 먹겠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자기가 원래는 제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명사는 거의 못 알아듣고요. 제일 좋아하는 그 리모컨 핸드폰 요것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말을 하는 거는 거의 어렵고 제가 하는 말도 그렇게 알아듣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에서 그런 의사소통을 할 때 수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짓 언어라 그래요. 그 발달장애인에게는 몸짓 언어를 같이 쓰니까 그 친구들이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윤호야 안경 가져와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윤호야 안경 가져와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호야 엄마 물 한 잔 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윤호야 엄마 물 한 잔 줘. 그리고 윤호야 엄마 핸드폰 줘. 이렇게 그리고 리모컨 줘. 그리고 뭐 이제 엄마 바지 입을 거야. 바지. 그 다음에 양말. 이런 식으로 그 몸짓을 같이 했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몸짓을 약간 따라해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몸짓을 어릴 때부터 같이 공동된 독일처럼 공통된 몸짓을 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참 많이 발전했을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몸짓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하구나. 시각적 자극이 강한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 어머니들한테는 이 몸짓을 어릴 때부터 생활을 하셔라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짓이 모든 아이들에게 소통되는 건 아니다. 그림 카드가 소통이 되는 친구가 있고, 사진을 보고 아는 친구가 있고, 몸짓을 보고 아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서 찍고 왔긴 했는데, 저는 그 윤호 방 앞에 이만한 그 알림판을 붙여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을 써놓고, 월요일에, 오늘은 월요일이야. 그러면 월요일에 사진을 좀 큰 걸 붙여놔요. 다른 날은 사진을 작은 걸 붙여놓고 자기 스케줄을. 그래서 윤호는 오늘 센터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갔다 오면 엄마랑 이렇게 집으로 와서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싱싱이를 타러 갈 거야. 윤호가 싱싱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싱싱이를 타러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하루의 스케줄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실사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요하다. 애도 집에도 이제 사진을, 음식 사진을 몇 개를 찍어 놓고 뭐 먹을래 하고 고르라 그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도전적 행동은 많이 줄였고요. 저는 도전적 행동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늘려야만이 도전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소통이 되구나. 저는 죽을 때까지 소통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노력을 하면 소통이 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한테 자기의 의사를 알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싱싱이 타는 모습까지 제가 다 코팅을 사진을 찍어서 웬만한 거 한 70% 안에 정도는 그 코팅한 것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우리 아이를 24년 키웠잖아요. 이렇게 다 알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 감각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가 저는 가족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와 그 장애인 가족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이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내 이웃이 생겼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에서 또 이제 무슨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뭔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데가 있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소소한 그 프로그램이고 행복 여행이고 하지만 그게 내 일상에서는 굉장히 그 회전하는데 활력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가족지원센터처럼 이제 동료 상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답답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지? 이 생각이 들어요. 막연한 불안감인 거예요. 실제로 불안이 있고 그러면 이제 큰 아이들 어머니, 작은 아이들 어머니가 있으면 큰 아이들 어머님들하고 연결시켜서 동료 상담 같은 걸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러이러한 거청을 거쳐서 나는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댁들이 커졌을 때 아이들이 커졌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